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저녁이고요.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신세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2부에서는 크루드 오일과 골드에 대해서 전략도 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접수해주신 상담도 해왕 마스터님 통해서 함께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도요. 여러분께서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31-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 상담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서울구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 채팅방도 활용 가능하니까 유튜브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시 내기,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회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는데요. 쉬어가는 동안에 시장 흐름 어떻게 변했을까요?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먼저 S&P 500 보시죠. 일단 보합권에서 공방을 벌였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으로 전환된 상황이었는데요. 자, S&P 500 지수 상승으로 다시 방향을 잡아갑니다. 2,759포인트 터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0.05% 상승분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으로 전환이 된 상황이었고요. 현재 구간도 역시나 하락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7,044포인트 거래가 되면서 0.11% 약보합권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 같은 경우는 달러가 급등하면서 빠지는 가격대였는데요. 현재 가격대 다시 1.23720달러에서 거래가 되면서 일단 계속적으로 같은 자리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좀 가파르게 빠지면서 현재 구간 1312달러까지 떨어집니다. 자, 지금 달러 대비해서 가장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1312.9달러로 0.24% 빠지는 가격대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도 역시나 61달러, 40달러 부근에서 지금 내려가면서 현재 구간 61.11달러까지 눌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0.13% 하락분이고요. 61.11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개장을 한 지 이제 30분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S&P와 그리고 나스닥 좀 혼조 구간인 상황이고요. 크루드 오일과 골드는 하락하고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유로 FX도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장을 한 지 30분이 지나간 현재 구간에서 어떤 뉴스 나오고 있는지 김경임 PD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네, 우선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소폭 상승세를 계속해서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85포인트 정도 상승한 상황인데요. 한때 100포인트 가까이 또 상승을 해줬던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지금 약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S&P 500도 0.4% 상승해주고 있는데 금융주가 가장 좀 잘 달려주고 있는 섹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 역시 0.3%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기술주 그리고 헬스케어주들이 좀 달려주고 있다라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증시 같은 경우에는 힘겹지만 여전히 좀 상승폭 확대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 대해서 금융주와 헬스케어의 약진으로 일단 상승폭에 대해서 좀 확대됐다라는 부분이고요. 반면에 금융주와 헬스케어는 좀 약진하고 있다라는 그런 업종에 대한 부분까지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2부 저희가 계속해서 이슈 점검을 좀 도와드려야 될 텐데요. 세 번째 이슈죠. 크루드 오일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대 앞서서 살펴드렸죠. 일단 61달러 초반대까지 좀 밀리는 흐름입니다. 자, 지금 61.13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볼게요.
네,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저는 다운이고요. 김기훈 PD 업. 그리고 마스터님은 지금 관망을 네, 들어주셨습니다. 자, 관망에 대해서 의견을 지금 앞서서 S&P 500에 대해서도 관망이셨고, 지금 크루드오일도 역시나 이 가격대에서 뭐 저희가 이번 주 내내 짚어드렸을 때 상승 재료와 하락 재료가 좀 혼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크루드오일 관망 들어주셨단 말이죠. 의견 들어볼까요? 네. 이제 시청자분들이 오일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릴 텐데, 자, 이번 2월부터 해갖고, 2월 중순부터 해갖고, 오일 자체 가격대를 한번 지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먼저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추세인가요? 하면서, 지금 추세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많아요. 이건 여러분들 확실하게 얘기해드리지만, 추세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스팬 위치 값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입장인데, 오일에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제 중요하게 얘기를 드릴 부분은 이 두 가지 동그라미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제 엊그제였죠? 예, 이제 지난주 재고치가 이제 발표되고 나서 이제 재고량이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스팬 밑단 값에서 이제 재고량이 많다고 뜨니까 재고량이 하락 패턴을 쭉 이어가죠. 그리고 바로 이번 주죠. 이번 주 재고량이 뜨고 나서 또 스팬 가격 위치 때 부딪혔는데 재고량이 많다고 하니까 하락을 하죠. 근데 하락하는 이제 분이 굉장히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한계라는 거예요, 여기가. 재고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60달러 선을 붕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를 하나를 시사를 하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딱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60달러가 붕괴하려면은 그만한 사건이라든가 시황 자체가 전개가 돼야 돼요. 지금 나오는 뉴스 자체가 계속 앞으로 증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다른 부분으로 언급드리면은 아까 전에 언급드렸다시피 이거 오일 가격대 자체가 앞으로 무역전쟁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하면서 지금 장세 자체가 매매할 장세가 아니라는 거를 하나를 시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마음을 여러분들이 지금 신세계를 보고 계시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굉장하게 마음이 급한 건 알아요. 오일에 대해서 굉장히 매매하고 싶고 굉장하게 수익을 좀 거두고 싶은데 오일 가격대가 형성이 안 되고, 그죠? 매도냐 매수냐 굉장한 싸움 랠리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시황도 없으니까 매매 자체가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강조드린 점은 뭐냐면은 미국 내에서 증산 소식이 있다던가 오펙 내에서 이익률 관련해 갖고 뉴스 소식이 일단은 떠야지 매수적 포지션이든 매도적 포지션이든 한 차례 더 장기적 관점으로 조금 노릴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자리는 사실 이 추세대를 좀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이게 과연 지지를 받을 것인가 하면서 지금 차트상 보면은 61.90달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한 번 더 지지를 받은 상황에서 그 다음 이제 스팬 자체가 뚫리면은 그 다음에는 좀 한 차례 더 노려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매매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됐나요? 이런 식으로 언급을 드린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감망하라고 해요. 무조건 감망입니다. 왜냐? 어떠한 뉴스가 지금 나오기 전까지는 60달러 선이 굉장히 붕괴되기가 힘들 것이다. 이건 굉장한 심리적 저항입니다. 예. 보조지표, 이평선이든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굉장한 심리적 저항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오일을 하시려면은 매매를 하셔서 큰 수익을 거두시려면은 이거는 바짝 기다려야 돼요. 참을성을 가지고 매매를 하지 않고 나 데일리 뉴스로 지금 미국 증산 관련해갖고 기다리고 있어. 이거 관련해갖고 뉴스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이거 나온 다음에 스팬 위치값 뚫리면은 그때 한번 자리를 잡아보겠어 하는 마인드로 오일을 접근하셔야지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지금 이번 주 내내 매매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완전 오일 때문에 손실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장이었죠, 사실상. 예. 제가 사실 이 자리 스팬 위치값이 한 번 더 붕괴됐을 때 이 자리에서 한 번 노렸어요. 이런 자리값 말고는 굉장하게 매매하기 힘든 거예요. 네. 그 다음날 다시 스팬이 뚫리니까 이거 자리를 이제는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지지는 몇이에요? 61.06 자리를 또 오늘 지지 받는 거예요, 굉장하게. 랠리를 펼치는 구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매매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수익을 크게 나지도 않고 추세장도 형성이 안 되니까.
추세장이 형성이 강력하게 되면은 추후에라도 뒤늦게 따라갈 수 있는 장이 형성이 돼요. 하지만은 그게 시황 자체가 없다 보니까 시황이 없습니다. 시황이 수요랑 공급량에 대해서 어느 결과가 뜨지 않은 상황에서 매매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걸 좀 언급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5일 자체는 조금 진짜 관망하세요. 당분간. 어떤 시황이 뜨기 전까지. 그래야지 수익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걸 좀 염두하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서울경제에서 한 톡스타죠. 톡스타에서도 계속 언급을 드려요. 야, 5일 관망하자. 그러면 뉴스가 어느 순간 확 나올 겁니다. 그때 한번 저돌적으로 공격적으로 매매하는 타이밍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거를 굉장하게 추천드리는 입장이고, 그 전까지는 유로랑 골드 단기적인 조금 매매 위치, 이 정도 수익은 창출할 수 있겠다 하는 위치, 이 자리 정도만 조금 언급을 드릴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 포지션이라든가 단기적 포지션인가 5일 자체는 최대한 관망하시고, 조금 중요한 자리값이나 중요한 위치값이나 중요한 시황이 떴을 때 그때 매매하시길 굉장하게 권고드려요. 절대 건드리지 마시기를 조금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크루일에 대해서는 앞서서 저희 신세계 통해서도 시황적인 측면에 정말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료들이 많이 좀 혼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스터님 역시나 좀 매매적인 포인트 현재 구간에 좀 관망에 대한 의견을 전달을 해드렸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61달러 부근 초반대죠. 지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후 상향을 보고 당분간 좀 관망을 하고 이후에 좀 매력적인 가격대죠. 정확한 유효한 가격대에서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대가 좀 어려운 가격대고 혼조된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황적인 측면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좀 뚜렷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지 김경민 PD 통해서 좀 정리해볼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IEA 쪽에서 또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 좀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우선 지금 글로벌 공급량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경고를 내놨다고 합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여전히 셰일 생산량 급증을 좀 경계하면서 가격대가 크게 상승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일단 지난주 미국 크루드 생산량이 하루 1,004만 배럴로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1,000만 배럴이었던 사우디를 넘어서서 이제 1,100만 배럴을 생산하는 러시아 쪽에 이제 분도 넘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로 인해 이번 달 유가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60달러 선을 맴돌면서 굉장히 그 타이트한 범위에서 지금 트레이딩되고 있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반면에 오펙과 동맹국들은 계속해서 이 감산 협의를 잘 유지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에 대해서 미주 쪽에서는요, 미국발 생산량 증대로 인해서 이 수요와 공급 간의 밸런스를 둘러싼 우려가 있긴 하지만 유가는 이번 주 60달러 선을 상회하면서 안정을 찾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잠재적인 공급 부족은 셰일 생산량 증가분으로 상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까지 내놨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좀 반하는 의견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IEA 쪽에서는 이어서 베네수엘라 쪽의 이 심각한 상황으로 인해서 올해 말에 찾아올 것이다라고 예측했던 이 공급 부족이 좀 가까운 시일 내에 심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 베네수엘라의 상황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량이 지금 1940년대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로써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는 공급 부족 이슈로 인해서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오펙 같은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공급량을 50%가량 줄였다라고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일단 그 반면에 IEA 쪽에서 글로벌 원유 수요 성장분의 전망치를 9만 배럴 늘렸다고 합니다. 하루 150만 배럴로 지금 상향했다라고 하는데, 이만큼 지금 공급은 적어질 것이고 수요는 늘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선진국 쪽에서의 원유 수요는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개발도상국 쪽에서의 수요는 좀 부진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선진국 쪽에서의 수요 부분에서 다 상쇄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API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레포트에도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은 크루드 생산량이 지금 월간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미국 원유 소비량 같은 경우에는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셰일 생산량 증대에 대한 우려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공급 부족이 심화될 수 있으며 수요는
반대로 견고하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어떤 예측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상승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뭐 현재 구간 전략적으로는 좀 관망 그리고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이슈들이 좀 예민하게 또는 좀 무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계속적으로 불거져 오고 있는 상황이죠. 글로벌 공급량 감소에 대한 경고와 그리고 셰일 생산량에 대한 급증, 이 경계감 속에서 좀 팽배하게 좀 많이 좀 싸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의 크루드 생산량은 하루 1,004만 배럴로 증가가 됐다라는 그런 수치도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일단 뭐 크루드 생산량이 월가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미국의 원유 소비량도 11년 내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이런 수요 공급적인 상황도 다시 한번 김경영 TV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함께 전달을 도와드렸고요. 앞서서 마스터님과 지금 전략을 세워드렸을 때 61달러 초반대 가격이 지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전에 저희 일부 좀 끝날 시간대 달러가 좀 급등을 하면서 역시나 이 크루드 오일의 가격대가 저희가 항상 61.24달러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만큼 달러 가격대 대비해서 오일이 크게 좀 영향을 받고 있는 아무래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의 반짝 나온 흐름에서도 달러가 올라가고 크루드 오일이 좀 하락을 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두 연관성에 대해서 많이들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마스터님은 좀 이 연관성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드리고 싶은 말이 많은데, 네네. 사실 이거는 조금 이제 주관적인 경험을 좀 바탕으로 케이스를 둔 경험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가 조금 부족해요. 제가 다음 주에 찾아서 자료를 좀 가져오겠지만은, 다음 주 수요일 날 일단은 신세계 발표, 제가 출연할 때 그때 좀 자료를 들고 오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오일 자체가 이제 셰일류가 터지기 전이죠. 예전에 이제 100달러 가기 전에는 100달러, 오일 가격대가 100달러 인근의 위치값이 있을 때는 그 달러의 영향을 굉장히 잘 받았어요. 예. 근데 셰일이 터지면서 그 가격대가, 그 영향 자체가 이제 조금 벗어나기 시작하는 조금 코스로 이어졌었는데, 지금 그 얘기가 가장 많아요. 달러의 영향을 다시 회귀할 수 있다. 이런 지금 어떤 모멘텀 패턴이라든가 그런 거 자체에서 부연 설명을 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조금 다음 주에 예고편으로 지금 언급을 드리자면은 자료를 조금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상세하게 좀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달러 가격과 그리고 크루드 오일에 대한 연관성은 이전에 좀 밀접하게 그리고 거의 좀 유사하게 좀 흘러갔었던 상황입니다. 공식대로. 하지만 최근에 있어서는 변수와 이런 생산량에 대한 부분이 불거지면서 이들 연관관계가 그렇게 딱 들어맞지 않은 상황이 많았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음 주 더욱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다음 주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까지 살펴드렸고 이어서 네 번째 이슈죠. 골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골드 가격 같은 경우에는 좀 제한적인 박스권 이내에서 좀 정말 소폭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골드가 좀 터지네요. 오늘 골드가 아래로 좀 꽤 크게 빠졌고요. 아마도 어제장 가격대가 좀 주요 지지대를 좀 이탈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일단 뭐 이전에 길게 빠졌었던 3월 1일 날의 가격대의 저가는 아직 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현재 구간 1311.1달러로 0.39%까지 저희가 초반에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가격대보다 더욱더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업앤다운 확인해 볼게요. 자, 마지막 이슈 골드입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역시나 현재 구간에서 모두 만장일치 다운의 의견이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자, 지금 골드가 일부 때 이어서 낙폭을 더욱더 좀 크게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스터님 지금 골드 다운 주셨는데요. 유튜브에도 골드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 만큼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아까 유튜브에 제가 이제 10시 이제 방송 시작하고 초반이었죠. 이제 중후반 넘어가지고 제가 갑작스럽게 조금 채팅을 드렸어요. 이거 골드 매도해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좀 드렸던 이유에 대해서 조금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금 포지션은 한 차례 정도 노릴 수 있어요. 이거 말고는 저는 잡지 않기를 좀 권유드립니다. 지금 매수 파동이 끝나면서 고가 자리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고가 자리가 이제 이동평균선상 지금
확인을 먼저 할게요. 네. 지금 여러분들 캔들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5위평 자리에서 고가 자리가 아까 나왔어요. 지금 이평선이 좀 내려오긴 했는데 지금 골드 지금 5위평 자리랑 아까 5위평이 22였어요. 132. 지금은 가격이 많이 내려가면서 이 자리에 형성됐는데 아까 132 자리에서 고가 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걸 한번 판단했었고 지금 많이 가격대가 내려갔는데 추세선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리스크가 지금 수반되는 입장에서 매도를 들고 하는 게 적절한가 이 부분에서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 지금 들어가면 안 되겠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밑단 추세대가 지금 3파동이 끝났어요. 이건 깨지기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중요한 위치값을 한번 잡으려면은 이 CCI가 올라왔을 때 이 추세선 틀 안에서 포지션을 한번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수적 관점으로 하나 자리를 추천드리면은 1315.0에서 매도 자리를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5.0이요? 1315.0이고 손절 자체를 정해야겠죠. 손절은 딱 15틱입니다. 이 정도만 좀 언급을 드리고 만약에 매매 자리가 조금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쉬워하지 마시고 지금은 저가 랠리를 한 차례 더 이제 매도 파동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밑단 추세대 자체는 뚫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밑단 추세대 자체는 이거는 깨질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파동 자체가 끝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선은 이 추세에서 잡으려고 하면 안 되고 여기 윗단 추세에서 잡으려고 하는데 위치값 자체가 1315.0이 가장 적절하다. 그리고 CCI가 무조건 과매수 구간으로 올라와야지 좋은 포지션이 형성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매도 추세가 강력하게 형성했을 때 CCI가 과매수 구간으로 조금 펼쳐지면은 그때가 이제 매도를 관점을 한 차례 더 노릴 수 있는 그 시점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보조 지표를 좀 참고하시고 개인적으로 CCI값 위치값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1315.0 인근의 CCI가 과매수 구간으로 올라오고 MACD도 양봉을 떴을 때 그때 한번 중요한 포지션이 나올 수 있겠다. 이 정도만 참고하시고 지금 매도를 바로 들어가거나 그러지 마세요. 리스크가 굉장히 큰 구간이니까 반등했을 때 그 자리에서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추천 자리 한번 드렸는데 큰 수익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저희 신생의 일부 시간 시작할 때만 해도 거의 1310 후반대 가격대였습니다. 하지만 좀 빠르게 하락을 하면서 현재 구간은 1310달러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요. 자, 오늘장의 저가가 깨진 상황입니다. 저가가 이전에는 1313달러였는데 저가도 깨고 1310달러로 추가적으로 좀 하락폭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역시나 매도적인 관점으로 따라가시기보다는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을 드렸습니다. 1315달러 부근에서 다시 반등 시 매도적인 의견이고요. 하지만 뭐 동시에 뭐 보조지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렸는데 CCI가 이제 과매수관까지 좀 맞물렸을 때 그때 매도적인 관점 유효하다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 지금 해왕 마스터님 관망에 대한 의견을 내드렸고요. 이어서 김경일 PD 매도의 의견이었죠. 김경일 PD의 의견도 역시나 다운이었습니다. 주간으로 들어볼까요? 네, 우선 현재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역시나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FOMC 금리 인상 전망 때문에 이 이상의 좀 상승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분석이 나오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금 더 장기적으로 크게 본다면 현재 미국의 정치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영국과 이 러시아 간의 긴장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UBS 쪽에서는요, 시장이 앞으로도 출렁일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전망 내놓으면서 그래서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증시 변동성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감에 대비하는 해지로서 골드가 아직도 매우 좋은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라는 분석 내놨다고 합니다. 우선 오늘자 지금 골드의 향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트럼프 정부의 인사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렉스 틸러슨 그리고 게리 콘의 사임 그리고 이어져서 오늘 이제 맥메스터 사임 이슈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우려가 그만큼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 맥메스터 사임 이슈로 인해서 달러가 좀 약세를 보이기도 했었죠. 워싱턴 포스트가 이제 이 부분을 처음으로 보도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이 맥메스터를 해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지금 보도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이제 바로 해임을 하기보다는 이 부분을 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트럼프가 아무래도 이 맥메스터에 대해서는 그렇게 악감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맥메스터가 모욕감을 느끼지 않고 물러나도록 할 어떤 방안을 찾고 있는 것과 동시에 맥메스터의 후임으로 본인의 정책을 좀 잘 이어가줄 사람을 확실히 찾기 위해서 지금 좀 시간을 끌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가 이 트럼프의 이 계획에 대해서 5가지 지금 소스를 받았다라면서 인용을 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역시 이 보도를 좀 결과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하지만 이 일이 언제 일어날지 그 시점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하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맥메스터가 지금 물러나게 된다면 이 인사 정책 자체의 불확실성도 있지만 이 맥메스터의 현재 태스크를 좀 생각해 보면 좀 더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지금 현실화된다면, 그러니까 맥메스터가 물러나게 된다면 지난해 이 맥메스터의 임무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트럼프 취임 이후에 지금 트럼프가 트위터를 통해서 굉장히 뭐 본인의 정책을 이야기한다든지 생각을 이야기한다든지 트위터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트럼프가 가끔 이렇게 북핵 문제라든지 이란 핵 협상과 같은 이 국가안보 사항에 대해서 좀 필터링을 거치지 않은 채 이 트위터를 올릴 때 그런 부분을 좀 다듬어주는 태스크를 이 맥메스터가 수행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후작업을 해주는 사람이 없게 되면 물론 이 후임자가 이런 부분을 담당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트럼프가 그냥 그런 부분을 거치지 않고 그냥 본인의 생각대로 좀 위험한 내용의 트위터를 그냥 올려버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좀 불확실한 부분이 커질 것이다라고 좀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현실화되게 된다면 맥메스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트럼프 취임 이후에 자리를 뜨는 2번째 국가안보 보좌관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마이크 플린 보좌관이었죠. 지금 러시아 스캔들 관련해서 트럼프와 굉장히 좀 멀어진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러시아 쪽에 눈을 좀 돌려보면요. 영국이 그 스파이 암살 의혹을 내세우면서 지금 영국에 있는 러시아 외교관 23명을 추방했다라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러시아가 어젯장에 우리도 보복 조치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한 30분 전에 들려온 속보에 의하면 러시아가 똑같이 이제 영국의 외교관을 추방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면서 이 두 국가 간의 좀 긴장감 굉장히 앞으로도 심화될 것이다라는 점 추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가격대에 대한 전망을 로이터 쪽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좀 레인지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찾고 있는데 그러한 모멘텀이 없다면 1313에서 1330달러 레인지에서 좀 움직일 것으로 보는데 만약에 하락폭이 좀 더 이어진다면 지금 그 아래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1300달러 부근에서는 매우 강한 지지를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FOMC에 투자자들이 집중하기 시작했다라면서 이로 인해 이제 FOMC 때까지는 달러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골드에게는 반대로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전망 내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FOMC 이슈 때문에 골드가 좀 밀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글로벌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그리고 미국 내부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골드에게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골드에 대해서는 뭐 안전자산으로 대표되는 상품인 만큼 이런 불확실성, 앞으로의 리스크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계속적으로 뭐 인사에 대해서 해임권이 나오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입니다. 시장 안에서는 이슈가 그렇고요. 자, 그리고 일단은 가격대 지금 현재 구간 1310달러까지 빠르게 좀 하락을 하면서 그 다음 가격대까지도 이제 또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흐름으로 좀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골드에 대해서 상승 모멘텀을 찾고 있고 일단 1300달러에서 강하게 지지될 시 매수적인 관점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까지 지지에 대한 힘까지 다시 한번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오늘장 좀 세게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다음 주 FOMC에 대해서는 일단 달러에는 긍정적이지만은 골드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추가적인 의견까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골드 지금 1310.5달러인데요. 자, 마스터님 지금 오늘이 뭐 앞서서 가격대 말씀해 주셨을 때 1315달러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 드렸었잖아요. 네.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조금 언급드릴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어쨌든 외신이니까
방금 전에 언급했었던 외신에 대해서 저는 조금 제 개인적인 견해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예,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은. 그 FOMC 회의 자체가 열리면 달러의 부정적 영향일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는 거는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이번 달에 일단 동결이 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굉장히 엿보는 거고, 금리 인상할 때마다 달러가 무너져 내렸다는 거는 4번 중에 다 4번이 다 그렇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FOMC 회의에서 성명서에서도 이 인플레이션 자체가 이번 달에 동결로 떴다는 것 자체가 성명서에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추후 금리 인상 자체가 굉장히 비관적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골드가 반등할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골드를 강세를 봐요. 회의 직후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외신의 의견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참고는 하는데, 여태까지 패턴 자체를 비교를 해봤을 때는 달러가 저가를 또 갱신할 수 있다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엿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외신하고 저하고 의견이 엇갈리는데, 그 개인적인 정말 의견 자체는 달러 자체가 FOMC 회의 때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제가 아까 전에 발언했던 내용, 말했던 내용 자체랑은 좀 반대로 외신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의견 자체가 엇갈리는데, 그렇다면은 여태까지 금리 인상 시기 때마다 이제 달러가 무너져 내렸다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참고를 하시면은 어떠한 방향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 점을 좀 참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골드를 일봉을 볼게요. 자, 골드가 지난 12월 달 FOMC 회의죠. 12월 금리 인상할 때입니다. 12월 금리 인상할 때는 여러분들 정확히 저가가 형성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번 금리 인상 자체도 저가 자리가 회의 직전에 저가 자리가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좀 안전한 자리를 찾고 싶어요. 이러면은 추세가 회의가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회의가 나오고 나서 대추세 자체가 밀리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일 시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밀려버려요. 추세가 이제 시황 자체가, 대추세 자체가 밀리면은 달러 자체도 어쩔 수 없이 골드 자체도 대추세가 밀릴 수밖에 없어요. 상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시황이 나오고 나서 골드가 다시 이 추세대를 갱신을 하는 순간은 골드도 이제 장기적 포지션으로 갈 수 있다는 하나의 증거예요. 하나의 정황이고. 그죠? 달러가 더 추가적으로 무너진다는 거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하시고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네. 골드가 무너져 내린다는 거는 여태까지 달러가 금리 인상할 때마다 골드가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외신 자료 자체는 개인적으로 굉장하게 조금 신뢰하기 굉장히 힘들다. 여태까지 정황상. 왜냐면은 금리 인상할 때마다 골드가 반등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좀 분간을 하셨으면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이제 해외 선물을 할 때 그 전 단계 골드라든가 유로라든가 전 단계 금리 인상할 때마다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지 한 번씩 체크해 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과연 금리 인상 때마다 어떤 반영을 일으켰는지, 어떤 상황이 이뤄졌는지 이 부분을 항상 체크를 하시고, 이번 금리 인상에 대한 성명서 내용이 어떤 식으로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인데 금리 인상 때마다 어떤 반응을 일으켰다. 이걸로 하나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선을 잘 긋고 여태까지 어떤 패턴으로 이어져 왔는지 이걸 한 번씩 체크하시고 매매하시면은 다음 주에 FOMC 회의 때 잘 대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외신 쪽에서 하는 이야기와 함께 좀 분석은 뭐 개인적인 분석이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견해가 다를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FOMC는 일단 달러에 긍정적이다는 의견인데 뭐 급등한다, 뭐 급락한다, 이런 부분은 아닌데요. 뭐 같은 생각이십니까? 굉장히 달러에 긍정적이라는 거는 앞으로 달러가 오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달라요. 달러가 아직은 저는 저가를 잡으려면 멀었습니다. 올 한 해. 달러는 앞으로 더 무너질 걸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언제였죠? 이제 12월이었죠? 12월 날 이제 신세계 나왔을 때도 언급을 드렸었어요, 분명히. 그때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은, 달러가 앞으로 저가를 계속 형성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달러가 계속 무너져 내렸어요. 회의 때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자리를 계속 언급을 드렸었어요. 신세계에 나와갖고 언급을 드렸던 자리가, 추세가 강력하게 형성됐을 때, 그때가
이제 중요한 자리가 되고 FOMC 회의 때가 굉장히 달러가 무너지기 좋은 시기라고 그때도 언급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 기회가 오냐면 회의 때마다 기회 오는 거예요. 금리 인상할 계획을 가질 때마다. 그죠? 그러면은 장기 포지션이 그때마다 성립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걸 하나 시사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번에도 저가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없냐?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를 좀 시사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큰 이변이 없는 한. 그죠? 그리고 유로 FX 차트를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유는 아직은 유로가 고가 자리를 잡지 않았다는 걸 하나를 시사하기 위해서 장기 패턴으로 한번 본 겁니다. 그죠? 예전 미국이 테이퍼링 하는 걸 계속 강조드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유로는 아직 고가가 멀었다는 걸 하나 시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점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골드 마지막 이슈로 점검 도와드렸고 함께 좀 의견을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요. 골드 같은 경우 지금 좀 소폭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오면서 1,412달러까지 지금 회복을 한 상황인데요. 일단 1,410달러까지 빠르게 또 눌렸고 최근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1,412달러까지 다시 추가적으로 반등을 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이후에는 골드의 방향이 또 어떻게 흘러갈까요? 오늘 골드 안에서 좀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저희가 4가지 이슈를 모두 점검을 도와드렸고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질문들을 또 접수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일단 최근에 다시 한번 좀 여러 종목들 안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 중에서 엔화가 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자, 지속적인 강세와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엔화에 대해서 현재 구간 먼저 가격대를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대 먼저 살펴볼까요? 재패니즈 옌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월물로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6월물 같은 경우에는요, 0.21% 오늘 강보합권 이후에 9,488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차트로는 분봉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고점에서 좀 빠르게 좀 밀린 상황 속에서 자, 지금 엔에 대해서는 일단 앞서서 김경윤 PD 통해서 구로다 총리가 일단 연임이 됐고, 엔화에 대해서 지속적인 강세 흐름 속에서 향후 전망과 그리고 이 안에서의 포지션이 정말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앞서서 골드 지켜봤기 때문에 이어서 또 통화 엔에 대해서 함께 짚어볼까요? 왓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좋습니다. 이거 네네. 진짜 질문 좋아요. 엔화가 지속적인 강세. 그럼 우리가 엔화가 왜 지속적으로 강세가 펼쳐지냐에 대해서 타당성을 찾아야 돼요. 네네. 맞죠? 지금 구로다 총재가 최근에 계속해서 양적 완화에 대해서 굉장히 밀고 있어요. 오늘 구로다 총재가 연임했다는 소식과 함께 엄청나게 상승했다가 지금 떨어지죠. 이건 굉장히 일시적인 시황이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트럼프 대선 때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은 엔화의 강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냐?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앞으로 주목을 해야 되지만은 엔화 진짜 주목해야 됩니다. 엔화에 뭘 주목해야 되냐면 인플레이션 수치를 주목해야 돼요. 매달 한 번씩 일본에서 BOJ에서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지금 0.4%씩 오르고 있어요.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양적 완화에 대해서 이미 종료할 가능성에 대해서 엄청 인플레이션으로 시사하는 거예요. 성명서 내용을 제가 이제 또 자료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타당성을 가지고 성명서라든가 통화정책 회의록을 보시면은 일본 BOJ에서 말하는 인플레이션율을 강조하는 것도 2%예요. 여러분들 지금 일본의 인플레이션율은 1.4%입니다. 그럼 2% 달성했을 때 얘네도 테이퍼링을 시사할 수 있다는 거를 굉장하게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체가. 근데 오늘 엔화가 왜 이렇게 올랐지? 구로다의 영향이죠. 구로다가 지금 양적 완화를 엄청나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죠? 양적 완화를 굉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사람이 5년을 더 추가적으로 연임한다는 소식과 함께 엔화가 날뛰는 거예요. 근데 굉장하게 여러분들은 참고하셔야 될 게 이거 오늘 매수세에 대해서는 단일적 시황입니다. 단일적 시황. 앞으로 매수가 강세가 펼쳐지려면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거나 테이퍼링에 대해 종료를 언급하는 거를 굉장하게 시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옵니다. 엔화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기회가 와요. 지금 눌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지금 스팬 위치 값이라든가 그런 걸 찾을 때보다 인플레이션 자체가 한 번 더 상향 조정됐을 때 다음 달 그때 위치 값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은 매수 포지션에 대해서 좀 언급을 안 드릴게요. 왜냐면은 랠리를 굉장하게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발표 이후에 찾는 게 더 좋다고 판단을 해요.
한 번 더 상향 조정됐을 때 그러면 테이퍼링에 대해서 종료 언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 이거에 대해서 시사할 가능성이 크겠다. 이게 느껴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발표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된다. 2%에 근접한다. 그러면은 얘네도 채권 매입에 대해서 종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구나. 이걸 느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일단은 엄청나게 장기 패턴으로 한번 볼게요. 이거를 좀 언급 드리는 게 앞으로 엔화가 고가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엔화가 원래 안전자산이었지만 이 성질 자체가 변하고 투자자산으로 변한다는 걸 하나 시사해드리고 싶고 2015년도 저가가 앞으로 엔화의 장기 패턴의 저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면은 통화 정책상 대비했을 때 양적 완화를 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본 양적 완화를 풀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노력 중이에요. 일본이 디플레이션 국가입니다. 양적 완화를 안 푸는 나라예요. 근데 이걸 푼다는 거는 엔화가 엄청나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통화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강의를 할 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오늘 시간상 대비해갖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조금 질문 자체에 답변을 드리면은 인플레이션 발표 직후에 한 번 더 상향 조정됐을 때 그때 가격 매수적 위치값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추세가 상승 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임을 좀 장기적으로 10억을 다시 한번 분석을 도와드렸고요. 자, 그러다 연임의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기 체제가 좀 복귀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함께 이슈까지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로 많은 시청자님들이 또 마스터님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여러 질문들을 접수를 해주시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해영 마스터님이 시황이라든지 이런 현재 구간의 이슈를 정말 쉽게 풀이를 해주셔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 유튜브에 질문 접수해주신 부분 저희가 다시 한번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인플레이션 시에 통화 가치가 상승하는 건가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일단 이제 물가 상승이면은 통화 가치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좀 통화가 늘어나니까 이제 통화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닐까요? 어떻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일본이라든가 유로라든가 미국이라든가 통화정책 회의에서 항상 인플레이션을 강조해요. 일본 BOJ에서 통화정책 회의록을 한번 보시면은 인플레이션이 언급이 돼버려요. FOMC 회의록을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언급돼 버려요. 지금 드라기 총재가 계속 발언하는 것도 인플레이션이 언급돼 버려요. 인플레이션이 상향 조정된다는 거는 그만큼 테이퍼링을 탄력을 붙일 수 있다는 거고 긴축을 할 수 있다는 소리밖에 안 돼요. 그죠? 상향이 조정이 돼야지 금리도 올라갈 수 있고 테이퍼링도 시작될 수 있고 근데 각 나라마다 목표값이 다 달라요. 목표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위치 인플레이션 자체를 집중하고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드라기 유로존 자체에서 지금 테이퍼링에 대해서 종료를 서두르지 않는 거는 인플레이션 자체가 조금 주춤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근데 일본 자체에서 지금 양적 완화에서 구로다 총재가 계속 얘기 드리는 이유는 0.4%씩 올라요. 한번 올릴 때마다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자체를 언급하는 거는 상황을 보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느 정도 위치값에 도달을 했다. 그럼 통화정책 내용 자체가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통화정책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종료하고 이거에 대해서 준비가 됐다. 이걸 하나의 시사라는 게 선지표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지표를 앞으로 잘 체크하시면은 앞으로 통화정책 방향성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회의록도 참고하시고 인플레이션이 여기 수치까지 도달했구나. 이 정도를 참고하시면 통화정책 방향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구나. 이 정도로 그림을 좀 설계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플레이션을 한 달간 지표 중에 계속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인플레이션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긴축할 때 인플레이션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또 단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 시 통화 가치가 상승하는 건가요?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면은 인플레이션이 정확하게 얘기 드리면은 인플레이션이 어떤 수치까지 올라오면은 이 통화 정책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시사하는 거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미국은 지금 다른 거예요. 왜냐? 금리 인상 단계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도 하락하는 게 맞아요. 그 단기적으로 그냥 조정자리만 줄 뿐이지 인플레이션 올라갈 때 금리 인상 시기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시간이 짧긴 한데 많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BOJ 얘기를 드리자면은 2% 달성하면은 테이퍼링에 대해서 통화 정책에서 언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는 거예요. 장기적 패턴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BOJ가 품고 있는 통화 정책 그 회의록을 잘 보시고 인플레이션을 강조하는 거 보시고 어떤 반영을 일으킬지 좀 비교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오늘은 시간상 너무 짧아가지고 이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시간이 되면은 교육적인 컨텐츠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유튜브로 많은 질문들을 남겨주고 계시고 또 마스터님이 저희 방송 시간 안에 못다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지금 벌써 41분이 지나가면서 정말 시간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해왕 마스터님이 이번 한 주간 좀 마무리를 하시려고 오늘 신세계를 좀 찾아주셨는데요. 자, 오늘 좀 통화적인 이야기, 현재 시장에 대해서 좀 혼조세가 이어지는 만큼 많은 이야기를 좀 풀어주신 것 같은데 오늘 주식은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조금 이제 이번 주 매매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를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와중에서도 여러분들 수익을 좀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안정적인 좀 자리를 조금 제가 제공을 드렸어요. 뭐 많은 자리를 제공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리스크가 굉장히 수반되거나 리스크가 굉장히 패턴 자체가 어려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저는 매매를 좀 관망하는 입장을 좀 많이 취합니다. 그만큼 수익을 한번 쌓으면은 큰 수익을 쌓을 수 있게 여러분들한테 도와드리고 있어요. 톡스타 지금 무료로 카톡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여기에 많은 참석 바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시황이라든가 뭐 어려운 계속 펼쳐질 상황이 열릴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녹아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녹아들 수 있게 여러분들한테 좀 더 자세한 시황, 자세한 포지션, 자세한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펼쳐줘갖고 앞으로 좀 더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방송 시간 안에 좀 제한적이어서 못다한 이야기는 포털 검색창에 톡스타만 검색을 하시면 그 안에서 해왕 마스터님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또 카톡방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톡스타 좀 검색을 하셔서 해왕 마스터님 또 실시간으로도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외신 쪽에서는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그 안에서 최대한으로 여러분들에게 유효한 그런 기사와 현재 구간에서 가장 좀 중요한 이슈들을 정리하느라고 오늘 김경민 PD 또 애썼는데요. 뭐 끝으로 전달을 해주실 뉴스 있나요? 네, 지금 뭐 한 주 동안 이 무역 전쟁 이슈가 정말 한 주를 지배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마지막으로도 한 15분 전에 나온 소식입니다. 이제 정말 유럽 쪽에서도 본격적으로 미국의 이 카운터펀치를 날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 쪽에서 이 미국의 품목 중에 관세를 부과할 만한 어떤 보복 리스트를 만들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지금 뭐 이 보복 리스트가 거의 10페이지짜리 굉장히 많은 품목에 대해서 지금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EU 쪽에서는 만약에 이 WTO 쪽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들이 이 관세에서 면제를 받지 못한다면 WTO에 5월 23일까지 어떤 이 보복책을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60일 안에 이런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효력화하겠다라는 지금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품목, 뭐 농산물이라든지 뭐 음식 그리고 뭐 주스 거기에서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뭐 이런 굉장히 많은 품목들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좀 갈등 계속해서 심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몇 품목들은 거의 몇 달 안에 좀 효력이 발휘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중에서 다른 이제 그룹의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WTO가 이 미국의 관세 정책이 불법적인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효력을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이렇게 계속해서 좀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주에 일단은 이 윌버로스와 EU 쪽의 사람들이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이 부분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지가 좀 가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복책이라는 그런 단어를 되게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아요. 자, 일단 현재 구간에서의 뭐 각종의 뉴스들 다시 한번 전달 도와드렸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세계 오늘은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2시간 또 여러분들에게 전략 함께 챙겨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투자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시대기,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을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려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